아름다운 동화의 나라 덴마크. 그곳에서 태어난 불후의 명작 햄릿을 만난 저는 오늘 영원한 사랑의 도시 베로나와 로맨틱한 물의 도시 베네치아로 향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냈을까요? 영국의 천재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의 생애 동안 37개의 희곡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작품을 썼던 그는 유독 이탈리아에서만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롯해 13편의 작품을 썼죠. 그를 사로잡은 이탈리아로 떠나는 오늘, 그 첫 여정은 사랑의 도시 베로나입니다.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예술을 꽃피운 문화의 대국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베로나는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유산을 간직한 역사 도시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태리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3월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이 이태리 북부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는 이 베로나는 벌써 이 화창한 하늘하며 따뜻한 바람이 진짜 완연한 봄입니다. 근데 제가 거쳐왔던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덴마크는 같은 3월이지만 청명하고 굉장히 싸늘했거든요. 역시 명불허전의 이태리입니다. 이곳은 3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관광객들로 가득하잖아요. 베로나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첫째는 바로 로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셰익스피어. 이제 그 흔적을 찾아가 볼 겁니다. 도심에 자리한 아레나는 이 도시 베로나의 고고학적 보고입니다.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원형 경기장으로 로마의 콜로세움보다 40년이나 먼저 지어졌습니다. 이 아레나 디 베로나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은 이곳 베로나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무려 2000년 전인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그마치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름이 되면, 그래서 6, 7, 8월이 되면 거의 매일 저녁 이곳에서 세계적인 오페라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음악 팬들이 이곳을 찾는 거죠. 1913년 이곳에서 베르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아이다를 공연한 이후 오늘날까지 오페라 축제가 열리면서 이곳은 오페라의 성지가 됐죠. 어디를 가나 음악과 낭만이 넘치는 고도 베로나.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길이 끝나는 곳에 줄리엣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 지역에 있었던 어떤 설화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를 이 셰익스피어라는 천재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완전히 다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거든요. 골목길에선 많은 사람들로 절로 발길이 멈춰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줄리엣의 집입니다. 캐필러 가문의 집. 이야, 벌써 관광객들로 가득하네요. 이게 지금 들어오는 입구의 양쪽 벽면이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사랑에 대한 고백, 약속 이런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믿는 사랑의 순례자들이 남긴 흔적들입니다. 역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할지, 얼마나 강렬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와서 흔적을 남기려고 더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바로 제 눈앞에 보이는 저기 있는 발코니가 그 유명한 발코니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데 발코니 위에서 로미오의 세레나데를 듣고 있어야 할 줄리엣이 뜰 한편에 수줍은 듯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녀와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언제나 붐빕니다. 재밌는 건 그들의 손입니다. 사람들 다 귀엽네요. 근데 이게 전통입니다. 이 줄리엣의 집에 와서 줄리엣 동상에 이렇게 뭐 가슴이나 팔에 손을 얹고 사진을 찍으면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베로나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그러나 뭐 사랑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건 전설이 아니죠. 본인의 희망이겠죠. 사실 발코니의 명성을 드높이는 데는 영화의 몫도 컸습니다. 1968년 개봉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올리비아 하스의 발코니 장면은 많이들 설레게 했죠. 그 장면을 봤다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줄리엣의 발코니. 발코니에 올라와 잠시나마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의 주인공이 돼보고자 했겠죠. 저는 그 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 저녁에 파티에서 로미오를 처음으로 만난 줄리엣이 한눈에 반하거든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서 로미오를 잊지 못하고 이 발코니에 나와서 로미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로미오, 오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저를 가지세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맹세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캐플럿이라는 나의 이름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사랑이란 이렇게 고백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구나.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답고 애틋한 사랑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 거죠.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은 인간의 본질을 정말 이렇게 탁 끌어내는 거거든요. 사랑이란 게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를 또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목숨을 건 사랑, 정말 존재하기 쉽지 않은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사랑. 결국 이제 그런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끄집어내는 게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는 힘이고요. 베로나 곳곳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영원한 사랑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오래된 수도원엔 줄리엣의 무덤이 있답니다. 줄리엣의 무덤.
셰익스피어의 소설 속에 존재하는 줄리엣의 무덤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역시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우리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셰익스피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진짜 이 베로나도 셰익스피어로 어떻게 보면 알려진, 그리고 먹고 사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네. 진짜 베로나에 와보니까 이곳에서는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세계가 완벽하게 도시 전체를 무대로 해서 구현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건지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을 활용할 줄 아는 베로나 사람들이 현명한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네요. 줄리엣의 무덤을 찾아 수도원 지하, 그 은밀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드디어 줄리엣의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관 속에 줄리엣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엇갈린 이들의 애틋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들 가슴에 여운을 남깁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줄리엣의 시체를 보고 로미오가 부르짖는 거죠. A grave? Oh no, a lantern. 이곳이 무덤이라고? 아니다, 이곳은 횃불이다. 왜냐하면 이곳에 줄리엣이 누워있고 그녀의 아름다움이 이 무덤을 축제의 장소로, 빛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정말 셰익스피어는 사랑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랑에 따라서 공간이 바뀐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원한 빛입니다. 오늘따라 베로나가 더 로맨틱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이곳은 사랑에 빠지기 좋은 도시니까요. 셰익스피어가 정말 천재인 이유는 이 역사적 배경과 이 환경을 너무나 적절하게 작품 속에서 녹여냈다는 겁니다. 중세 베로나에서는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원수 가문 간의 자식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곳이 스코틀랜드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춥고 음습한 자연환경 속에서 그런 격정적인 사랑이 탄생할 수 있을까? 스코틀랜드에서는 맥베드 같이 그런 강렬한 권력욕, 욕망 이런 것이 더 잘 어울리겠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늘이 맑고 따뜻한 베로나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런 격정적인 사랑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죠. 그렇게 역사적 배경과 환경을 작품 속에 녹여놓음으로써 셰익스피어는 불멸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페어 베로나.